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임플란트를 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5년, 10년 잘 심어진 임플란트 20년, 30년도 쓰거든요. 그때 그 임플란트를 계속 관리하려면 재치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짜리 어금니는 반드시 나사 유지용을 쓰는 걸 권해드리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이제 임플란트는 두 가지 고비가 있어요. 첫 번째 잘 심는 거, 뿌리가 아주 잘 붙는 게 첫 번째 고비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만드는 건데, 자연치아 우리 깎아서 머리 씌우는 크라운이라는 거 치료는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왜 임플란트가 어렵냐면, 자연치아는 기존에 있던 형태에서 뿌리나 그런 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덧대는 느낌으로 치아를 설계하면 되는데, 임플란트는 뿌리부터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모양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접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플란트 보철의 접착 방식에 대한 거, 그걸 말씀드릴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임플란트 뿌리가 있고, 뿌리랑 머리를 연결하는, 저희는 어벗이라고 부르는데, 어벗먼트라고 마치 치아를 깎아놓은 것 같은 걸 중간 연결 파트를 고정하고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머리를 붙일 때 접착제로 붙이는 형태가 있고요. 나사 유지형으로 나사로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100%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너무 바쁘거나 이제 저가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데서는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접착제형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접착제형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나사 유지형의 장점도 상당히 많아서 나사 유지형 보철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접착제 방식, 뿌리랑 머리를 연결하는 중간 연결 파트, 어벗이라고 부르는 거 먼저 나사로 다 쪼여서 고정을 하면, 크라운이라고 하는 머리 부분은 그냥 접착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시간도 제일 조금 들어가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 접착제로 붙일 때 강도를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너무 약하게 붙이면 잘 빠져서 불편하고요, 너무 세게 붙이면 수리하기가 힘들어요. 수리하기 힘들다는 게 뭐냐,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뿌리랑 어벗을 연결하는 내부 나사가 풀리기도 하고, 가끔씩 한번 풀어서 소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영구 접착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철물을 잘라내고 또 만들어야 되니까 환자분도 고생하고 비용도 이중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접착제를 붙일 때 접착제가 잇몸 밑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치아는 잇몸이 뿌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잇몸이 뿌리를 잡고 있는 힘이 약해서 좀 접착제가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거가 안 되면 나중에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접착제 제거가 힘들다는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가 있냐, 시간 소요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심플해서 정확도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접착제형을 어떨 때 권해드리냐면,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나하나씩 따로 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임플란트 브릿지라든지 두세 개를 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도 접착제형을 많이 쓰는데, 여러 개를 묶을 때는 나사 유지형으로 했을 때는 정밀도의 문제 때문에 어떤 한 곳에만 힘이 집중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접착제형을 쓰면은 접착제가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곳에 힘이 가해진 걸 막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경우에는 임시 접착제 쓰더라도 빠질 확률이 되게 낮아요. 임시 접착제인데도 거의 연구처럼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뺄려면 뺄 수 있고, 그래서 하나짜리 말고 두세 개를 쓸 때는 접착제형을 쓰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하나짜리 쓸 때는 접착제의 강도를 조절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짜리 쓸 때는 접착제형보다는 나사 유지형을 권해드려요. 그럼 여기서 나사 유지형이란 건 어떤 거냐, 접착제형처럼 이제 뿌리에다가 깎아놓은 어벗이라는 거를 연결하는 거 똑같은데, 그 어벗과 머리를 한 덩어리 붙인 다음에 나사 구멍을 만들어 놔요. 나사를 풀려면 어벗과 머리를 동시에 뺐다 꼈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냐면, 아까는 이제 접착제형은 어벗이라는 걸 꽂고 바로 그냥 붙이면 끝이었잖아요. 얘는 어벗을 꽂고 조정한 다음에 붙인 다음에 어벗과 머리를 다시 빼서 밑에 있는 가랑이 접착제도 제거하고 깨끗이 소독하고 다시 꽂고, 또 나사 구멍을 특수한 재료로 메꿔요. 이제 시간 소요가 거의 2배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겠죠. 무슨 장점이 있냐, 나사 구멍이 있으면 언제든지 뺐다 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수리가 편해요. 임플란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오래 쓰다 보면 중간에 나사 풀려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흔들린 걸 바로 잡으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이걸 1년, 2년 방치하면 뼈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리하기 편한 거. 두 번째로, 이제 나사 유지형은 빼서 접착제를 다 제거하기 때문에 접착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서 잇몸 염증에 상당히 유리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가끔 이제 나사 구멍을 메꿔놓은 재료가 탈락되면은 환자분이 거기 조금 음식물이 껴요,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특히 큰 어금니,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는 나사 풀릴 가능성이 많고 재치료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임플란트를 하고 오래 지나면은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있는데 자연치 않은 앞으로 이동되면서 사이가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보철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철을 빼서 덧댈 수가 있어요. 그런 재치료의 용이성을 위해서 특히 큰 어금니들 하나씩 있는 임플란트들은 저는 가능하면 나사 유지형으로 만드는 게 환자분한테도 좋고,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임플란트를 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5년, 10년 잘 심어진 임플란트 20년, 30년도 쓰거든요. 그때 그 임플란트를 계속 관리하려면 재치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짜리 어금니는 반드시 나사 유지형을 쓰는 걸 권해드리고, 작은 어금니까지도 저는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 2개나 3개 연결되어 있는 거 브릿지는 접착제형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 고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맞는 방식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하나짜리 어금니에서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